네, 장관님, 이제 중소기업부가 출범한 지 7년 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사이에 뭐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? 과거에 청에서 중소기업부로 바뀌고 나서. 여러 가지 부로서의 정책 역량 같은 것들을 좀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글쎄요,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더 우리가 활성화되고 뭐 어려운 문제가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뭐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잘 안 보여요. 정책 역량이 늘었다라는데 중소기업부의 정책들 제가 여러 번 지적하잖아요. 이게 해보고 안 되면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맞춰서 정책을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지적했잖아요. 정책 설계 능력이 떨어진다. 정책 역량을 더 키워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은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부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물론 이제 장관님들이 그동안 보면 중소기업부의 장관님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갔어요. 초대부터 정치인들 쭉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정치인한테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역량을 발휘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조직도 한번 좀 제대로 점검을 해봤나 싶어요. 지역의 중소기업청들이 있잖아요. 네. 전체 14개입니까? 13개 있습니다. 13개. 13개인데 중소기업부의 본부에 있는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.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, 뭐 100명 안쪽으로 차이 날까? 네. 중소기업부 본부에는 한 500여 명밖에 안 그렇습니다. 되고 네. 한 450명 이상이 지역에 있는데 저는 지역 중소기업청이 뭐 하는지 몰라요. 제가 재선 때부터 여기 이제 계속 산업부 산중위에 있는데도 중소기업청장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. 뭐 바뀌어도 그렇고 거기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. 민원 와도 지역 중소기업청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. 오히려 중진공 지사나 뭐 이런 데는 그 연결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지역 중소기업청이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걸 본부로 와서 정책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.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. 그 업무가 다른 거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과거에 청이 있을 때 만들어졌던 지방청이거든요. 그 지방에 중소기업청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걸 중앙의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때문에 인력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. 이게 보면 갈수록 커져요. 격차가. 이 2017년도에 보면 265만 원 차이 났었는데 지금은 305만 원 차이는. 증가율 따지면 뭐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증가율 보나요? 취업하는 사람들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뭐냐?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냐? 2배 이상 차이 나면 그거 갈라 그러겠습니까? 안 가죠. 그리고 뭐 이 임금뿐만입니까? 각종 근로 환경이 훨씬 열악하잖아요. 복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이게 장기 재직자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. 차이가. 그럼 누가 중소기업에 있으려고 하겠어요?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. 이 문제를.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감하게 이제 좀 재정적, 세제적 지원을 해야지 돼요. 중소기업에. 그래야 그쪽에 뭐 임금 격차 이런 것도 좀 재정 투입해가지고 좀 차이도 좀 줄여주고 이래야지 되는데 얘기한 것 같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거 플러스 이거 이제 안 하잖아요. 이 정부 지원 없는 그런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인가? 예, 그거 출시했죠. 네, 출시했습니다. 이 정부 지원은 없죠. 네, 네. 기업체 지원도 기업체 지원도 종전보다 확 떨어져 가지고
5대1 아니에요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1이 기업체에서 내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부 지원 없고. 네, 세제와 관련돼 있는 지원은 그러니까 저 기업체 지원을 좀 늘리고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만큼 세제 지원을 해줘서 기업체들도 어떤 자기들이 좀 도와준다는 그런 자긍심도 갖고 세제 지원도 받고 이러면 이게 늘려도 별 문제 없거든요. 그런 걸 좀 얘기를 하시고 재정 지원도 그 전에 3분의 1은 재정 지원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. 다 없어졌어요. 그럼 그거 없어진 만큼 뭔가 좀 인력 확충을 위해서 재정 지원할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근로 환경 개선하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지 시설이라든지 보육 시설, 숙박 시설, 문화생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 싶고요. 지난해 가장 잘했던 게 우리 정부 업무 평가에서 보면 정부 업무 평가에도 나왔는데 납품대금 연동제예요. 연동제. 이거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착이 좀 안 되고 있어요. 제가 살펴봤는데 동행기업들이 지금 1,500개사 여기도 협약 체결한 게 약정 체결한 게 한 36% 좀 많이 늘기는 하는데 이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동행 업체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. 네. 자발적으로 들어왔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100% 이끌어내야지요. 그리고 여기도 많이 좀 들어오게 해야 되고 지원도 좀 제대로 하세요. 지금 지원하는 게 원재료 비중 확인서, 연동약정 컨설팅 지원 사업하고 있는데 네. 이것도 자꾸 바뀌어요. 안 되니까 자꾸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. 1,000개 사한다라는데 지금 42개밖에 안 됐어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제대로 좀 필요한 거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중기부에서 해야지 이거 연동제, 납품대금 연동제가 성공하고 그래야 중소기업이 좀 제대로 대금을 받고 또 그걸 자기들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네. 성공할 수 있도록 네. 특별히 이걸 신경 써야 되는 네. 사업이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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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품된 연동제 안착하도록 계속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적인 중소기업 네. 환경에 우리 근로자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현재 정책을 더 보완해 나가는 방안 검토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